베테우스와 함께하는 IP타임 이지메시 그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3주 동안 IP타임 이지메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어요. 여러가지 기본 설정들 그리고 이런저런 실험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점은 조금 더 궁금하다, 이런 거 해달라,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총 마무리 시간인데요. 제가 이지메시 구성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에 관한 건데요. 사실 메쉬는 IP타임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다른 회사 앱이랑 IP타임 이지메시 접속기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IP타임의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 제품들이 엄청 직관적이거든요. 그리고 매우 간단하죠. IP타임의 메시 접속기는 관리자 설정이랑 같이 한 곳에 묶어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일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한 거야. 잘못 클릭해서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햄버거로 치자면 좀 서브웨이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지만 초보자가 딱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통합해 하나로만 쓰게, 단 딱 들어가면 크게 구분을 하는 거죠. 간편 설정 그리고 상세 설정, 이래서 간편 설정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필요한 몇 가지 설정만 하고 딱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만 이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메쉬를 설정할 때 유선 제품은 되게 쉬웠어요. 엄청 빠르게 되고 한데 이 무선 설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동영상에서는 한 번에 되는 것처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제품에 따라서 3번, 4번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 WPS 버튼을 잘못 누르고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꼭 WPS 버튼을 눌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사무실에서도 와이파이를 만약 검색해 보면 주변에 다른 상가에 있는 IP타임 공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임의로 내가 내 메시망에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번에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메시망을 구성을 할 때 여기 있는 공유기들을 원래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컴퓨터가 있는 책상 위에 다 갖다 놓고 여기 멀티탭 있잖아, 여기다 다 꽂으세요. 실제 연결처럼 연결을 하세요. 그때 컨트롤러로 사용할 공유기에 이더넷은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설정을 한 번에 하세요. 무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얘가 물릴 백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WPS 버튼 누르러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몽땅 설정을 다 하신 다음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연결을 하시는 거죠.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무선 에이전트를 유선으로 연결하면 자동으로 유선 전환이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도 무선 에이전트고 얘도 무선 에이전트야. 무선 에이전트로 현재 잘 쓰고 있어. 그런데 제 말대로 유선으로 연결하면 자동으로 유선 에이전트로 전환이 된다고 치면 얘를 유선 백홀로 연결하면 그때는 문제가 없겠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선 에이전트와 무선 에이전트끼리 유선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가 백홀이고 뭐가 에이전트고 그게 없어져.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영상에 사용한 이 장비들 하나하나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제일 먼저 IPTime AX 11000BCM. 이 친구는 플래그십답게 정말 셉니다. 진짜 잘 터져요. 신호 정말 강력하고요. 그런데 이게 디자인도 그렇고 가정에서 쓰기에는 좀 거하고 과하다. 그래서 소호 사무실 같은 데서 쓰거나 카페? 뭐 이런 데서 쓰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 아닌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얘를 메시망에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만 물어. 다른 에이전트로 핸드오프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친구랑 같이 쓰잖아요? 에이전트로?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얘만 잡는 거예요. 얘한테 가지를 않아.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배치를 하실 때는 비슷한 급끼리 배치를 하십시오. 거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산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한 곳이 있다, 음영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만 조금 센 걸 써도 이렇게 급 차이가 너무 나는 애들을 에이전트로 배치를 하면 핸드오프가 잘 안 돼요. 센 애만 물고 놔주질 않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 친구는 AC3004M 뭐 그런 공육인데, 이게 조금 밋밋해요. 뭐 특별한 특징도 없고 AC급이고 AC급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저렴함이 조금 있다. 뭐 그 정도 말고는 뭐 특이한 점이 없어요. 그냥 아주 무난무난한 공육입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애는 이 친구인데요. AX2002 메쉬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AX급인데 가격이 진짜 착해요. 79,000원? 뭐 그렇거든요. AX급이 이 정도 가격이 없습니다. 메쉬 에이전트로는 뭐 딱이다. 그래서 제목도 AX 메쉬 2002인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램포트 보이시죠? 램포트가 두 개밖에 안 돼요. 물론 뭐 에이전트에 두 개면은 사실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램포트 두 개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럴 때는 스위칭 허브를 달아 쓰시는 거죠. 기가 스위칭 허브를 달아 쓰시면 되는데, 기가 스위칭 허브 플러스 얘 하면은 뭐 또 그렇게 싸지는 않죠.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뭐 성능도 빵빵해요. 속도도 괜찮게 나오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망을 구성할 때 에이전트로는 이 친구를 쓰고, 단자함 속에 컨트롤러로 이런 유선 공유기를 쓰는 거를 항상 추천드리고 있죠. IP타임의 T5008이라는 제품이고요. 단자함 속에 넣을 유선 공유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 기업용 라우터 이런 거를 넣기에는 공간도 없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얘 아니면 IP타임의 T5004. 차이는 포트의 숫자죠. 벽면 램포트가 하나다 그러면 거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컨트롤러로 이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IP타임의 링 AX 특화 제품이라고 그랬어요. 천장이나 벽걸이 디자인도 이쁘고요. 재밌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천장이나 벽이다 보니까 선이 문제다. 전원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게 문제다. 그럴 때는 이 PoE 지원 장비들을 써라. 얘는 어차피 PoE 지원 장비니까 인젝터만 있어도 되고요. 만약에 PoE 지원 장비가 아닌 애를 쓸 때는 이 스플리터도 함께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죠. 지금까지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IP타임 이지메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는 안 나왔어요. 이게 실제 이지메시를 구성하시는 분들만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내용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적극 반영해서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